일을 엄청 열심히 하다 보면은 가끔 걱정이 돼요. 머리 열이 막 풀풀 나가지고 머리가 다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루성 두피염을 걱정을 하는 분들이 이제 탈모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두피염은 언젠가 나을 거야. 근데 머리는 안 나잖아 라고 걱정. 오늘 이 시간에는 지루성 두피염에 대해서 진단과 타입별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은 사실 진단이 어려운 병은 아니에요. 두피에 생기는 질환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토피나 건선, 지루성 두피염이 가장 흔한 두피에 생기는 질환이에요. 머리가 가렵거나 붉어지거나 머리에 진물이 나거나 하는 증상들인데 굉장히 흔해요. 머리에 생기는 비듬 역시도 지루성 두피염의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두피염이 생기면 사실 흔한 증상이라고 해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가볍게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만성화되죠. 만성화되면서 질환 자체가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질환 자체가 이제 사이클을 보이게 되는데 점점 중증 질환으로 이행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지루성 두피염의 경우 타입별 분류를 5가지로 보통 나눌 수 있어요. 지루성 두피염의 가장 흔한 형태인 충혈 두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충혈 두피라는 건 뭐냐면 지루성 두피염에 염증이 생기면 두피가 염증이 생기면서 붉어지죠. 그게 이제 만성화되면서 머리 전체로 퍼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가려우니까 긁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충혈된다고 볼 수 있어요. 충혈 두피형 타입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장기간 지속될 경우 머리에 염증이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지루성 탈모로 흔히 이행을 해요. 흔한 경우가 뭐냐면 지하철 같은 걸 타게 되죠. 그러면 승객들 머리를 보게 되죠. 그러면 머리가 붉어요. 근데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붉으면서 정수리 쪽에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루성 탈모로 이행되는 경우에 첫 시작은 충혈형 두피가 굉장히 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지루성 두피염 중에 습진형 타입입니다. 습진형 타입이란 건 뭐냐면 지루성 두피염 자체가 만성 습진성 질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루성 두피염 자체의 본질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루성 두피염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해서 본 모습을 보일 때 습진형 타입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흔한 타입은 두피가 짓무르고 끈적이고 그리고 붉어지면서 삼툴물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머리를 만져보면 머리가 끈적이죠. 그러면서 뭐가 묻어나. 그러면서 각질도 생기고 각질들이 털면 막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생기는 부위는 옆머리, 측두부, 그 다음에 뒷머리 쪽에 흔하고 그러면서 점차 옆으로 퍼지는 형태죠. 그래서 랜덤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한쪽에서 시작을 해서 쭉 점점 넓어지는 형태를 보인다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가피형 타입. 지루성 피부염 중에서 이제 두피염이 습진형 타입으로 진행을 하고 그 습진형 타입이 심해지죠. 그러면 심해지는 유형 중에서 딱딱한 가피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하게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 진물이 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가피를 형성을 해서 모근 자체를 다 덮어버리죠. 그래서 머리 전체를 밀가루를 바르는 것처럼 딱딱한 그런 가피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피란 게 뭐냐면 각질이 두껍게 앉은 걸 얘기하거든요. 그게 머리 전체를 다 덮은 거죠. 가피형 타입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탈모로 이어져요. 그게 가피가 떨어지고 나면 모근이 결손되거든요. 그래서 탈모로 진행을 하는데 가피형 타입의 탈모는 회복을 하는 탈모예요.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다시 회복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번째, 감염형 타입. 지루성 피부염 자체가 오랫동안 지속을 하면 모근 자체에 염증이 침범을 하죠. 그래서 황색 포도상구균이나 연쇄구균이 모근 깊숙이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낭염을 만들게 되는데 얼굴 지루성 피부염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모근 안에 염증이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지루성 두피염의 감염형 타입은 얼굴과 머리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얼굴에서 머리로 가고 머리에서 얼굴로 가서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탈모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감염형 타입의 탈모는 염증 자체가 너무 심해지면 머리가 다시 안 나는 반응성 탈모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탈모성 모낭염도 존재하거든요. 모낭염이 심한 부위에 머리가 다시 안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치료를 하셔야 돼요. 5번째, 지루성 탈모인데요. 지루성 탈모는 사실은 지루성 두피염의 별개의 분류는 아니고 지루성 두피염의 4가지 타입이 진행을 해서 머리가 빠지는 증상을 지루성 탈모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탈모가 진행되는데 머리가 가렵고 그리고 머리에 뭐가 나고 각질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탈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지루성 탈모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모근 자체에 염증이 생기죠. 지루성 두피염 때문에. 그러면 염증 자체가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그러면 염증이 모근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모근 자체의 뿌리를 약화시켜요. 마치 사막화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막에서 풀들이 못 자라듯이 지루성 두피염 자체가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모근에 염증이 진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모근 자체가 약화되면서 머리가 빠지죠. 그래서 지루성 탈모의 특징은 뭐냐면 머리 전체가 거의 동시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정수리 쪽의 탈모로 많이 진행을 해서 옆으로 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머리숱이 현저하게 주는 경우가 많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루성 탈모가 진행을 해서 머리 전체로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은 치료를 하게 되면 머리가 잘 자라게 되죠. 그래서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루성 두피염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낭염 타입, 그 중에서 탈모성 모낭염은 머리가 회복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증상 자체가 심할 때 빨리빨리 치료해 주는 게 중요하고 증상 자체가 진행되는 걸 막아야 되죠. 지루성 두피염의 일반적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머리에 비듬이 많아요. 갑자기 비듬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가려워요. 그래서 긁어요. 그러면서 머리가 붉어지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과정이죠. 너무 심하게 긁으면 이제 머리에 진물이 나죠. 그런데 어느 특정 부위가 더 가려워요. 그래서 보니까 진물이 나는 그런 형태. 그게 이제 습진형 타입으로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두피가 이제 딱딱하게 굳어요. 만져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피가 생기는 그런 형태가 많고, 염증형 타입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적으로 모낭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얼굴 자체에 염증이 잘 생기는 분들 있잖아요.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분들, 뭐만 나면 뽀르지가 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감염형 타입, 모낭염 타입으로 많이 가는 그런 지루성 피부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루성 탈모 같은 경우는 충혈형 두피나 아까 했던 가피형, 그 다음 습진형이 오랫동안 진행을 하면 이제 머리가 빠지는 그런 사이클을 갖고 있죠. 그래서 비듬이 생긴다 혹은 머리가 가렵다 그럴 때는 지루성 피부염의 처음 증상이라고 인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루성 두피염은 사실은 진단이 굉장히 쉽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혼동되는 질환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건선이죠. 건선도 인설이 생기는, 즉 비듬이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머리에 이제 각질들이 수북하게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가 건선인데, 건선의 호발 부위가 머리예요. 그래서 건선이 머리에만 있으면 사실은 지루성 두피염과 거의 혼동될 수 있어요. 가피형 타입과 혼동되죠. 건선과 지루성 두피염을 한마디로 감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건선 같은 경우는 건선 조직과 정상 조직이 딱 분리가 돼요. 그래서 건선이 있는 부위는 가피가 두껍고 건선이 없는 부위는 정상 모발이죠. 그러면서 경계가 뚜렷하고, 지루성 두피염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파스텔 같이 정상 조직과 아닌 조직이 스무스하게 가는 조직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정상인가 아닌가라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조직을 보면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2번째는 아토피 피부염이에요. 아토피도 두피에 생기죠. 흔한 경우는 아닌데 두피 자체에만 아토피가 생기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토피 진단 기준이 있죠. 그에 따라서 아토피가 이제 어렸을 때 있었는지, 그리고 아토피의 진단 기준에 따라서 다른 부위에도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를 감별해주면 지루성 두피염과 감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